옛날에 한 나무꾼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여름에는 나무를, 겨울에는 마른 풀을 시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무꾼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나무꾼의 재산은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너를 불쌍히 여겨.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 보물을 내려주겠다. 일어나자마자 곧장 바그다드로 가서 동쪽에 있는 문 밑을 파보거라. 그럼 그곳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노인의 모습과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바그다드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그저 이상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날 밤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노인은 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꾼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어째서 바그다드로 떠나지 않는 게냐? 늦기 전에 어서 바그다드로 가 네 보물을 캐오거라. 사흘 동안 같은 꿈을 꾸자 나무꾼은 정말 보물이 그곳에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만약 있다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욕심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나무꾼은 아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바그다드라는 곳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여비가 좀 필요해서 당나귀를 팔아야겠어. 당나귀는 우리 전 재산인데 대체 무슨 일로 당나귀까지 팔겠다는 거예요? 이젠 이 가난하고 고단한 생활에 정말 지쳤다오. 우리가 먹고 살 다른 방도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니 그렇게 알고 기다리시오. 나무꾼은 서둘러 당나귀를 팔고 이라크로 가는 상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밤늦게 바그다드에 도착한 나무꾼은 동쪽 문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동쪽 문 아래를 파헤쳐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근처에다가 움막을 짓는 거야. 움막 안에서 땅을 파면 안 보이니까 또 혹시라도 진짜 보물이 나오면 사람들 몰래 보물을 차지할 수도 있고. 나무꾼은 이를 찾아 바그다드로 온 사람인 척 문 옆에 초라한 움막을 지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낮엔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고 밤이면 움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지 않자 드디어 나무꾼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땅을 파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보물을 찾아 더욱더 깊고 넓게 땅 밑으로 구덩이를 파보았지만 끝까지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크게 실망하며 바그다드로 온 걸 후회했습니다. 지친 나무꾼은 포도 한 송이를 사들고 모스크로 갔습니다. 모스크에 간 나무꾼은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그와 함께 포도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젊은 양반이. 어르신, 전 사실 먼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바그다드로 가보라는 꿈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정말인가? 역시 꿈 같은 거 믿을 게 못 되는구만. 아니 실은 나도 이상한 꿈을 꿨소. 꿈에서 어느 마을 아무개네 집에 가면 그 집 당나귀 묶어둔 곳 아래 보물이 묻혀 있으니 부자가 될 수 있다지 뭔가. 헌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게다가 나야 이 늙고 약해져서 그 먼 곳까지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난 그냥 그 꿈을 잊어버리기로 했네.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말한 마을은 바로 나무꾼의 동네였으며 꿈에서 들었다던 집은 나무꾼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은 얼른 모스크를 떠나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 당나귀를 묶어두던 자리를 파보면 정말 보물이 나올까?
마지막 희망은 이것뿐인데. 나무꾼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자 나무꾼의 아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마지막 희망만큼은 아내에게도 비밀로 한 채 당나귀를 묶어두었던 장소로 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깊고 넓게 땅을 판 뒤에야 나무꾼은 마침내 뚜껑 덮인 커다란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에 깜짝 놀란 나무꾼은 행복했고 또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값나가는 보물들을 갖게 되다니. 꿈인가? 어떡하지? 우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선 안 돼. 도둑을 맞거나 나눠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 지하실로 옮기자. 나무꾼은 우선 항아리를 지하실에 숨기고 항아리를 찾느라 파헤쳐놓은 땅은 도로 흙을 채워 넣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원래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하실로 가 1년 동안 사용할 만큼의 보물을 꺼낸 뒤 항아리를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나무꾼은 보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예전처럼 힘들게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틈만 나면 보물이 그대로인지 살펴보곤 했습니다. 보물에 대한 집착과 걱정은 나무꾼을 점점 병들게 했고 나무꾼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서야 아내에게 보물에 대해 얘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혀조차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